예, 자, 이 절수 설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가정집 화장실에도 설치가 돼 있을 텐데요. 앞서 보신 대로 물을 아껴줄 것으로 알았던 제품이 효과가 없다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를 집중 취재한 이준석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수도법상 이걸 의무화된 거죠.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네, 이 법의 취지부터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물 절약을 위한 이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런 생활 습관까지 강제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수돗물을 쓰는 설비에 절수 기능을 넣으면 그래도 물을 아낄 수 있겠다. 네. 예, 이런 취지로 이제 절수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겁니다. 기능적으로 손을 본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설명 들으셨듯이 지금은 사실상 모든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위반하면 과태료도 물어야 합니다. 이 절수 설비를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절수 설비에 실제 물이 얼마나 절약되는지를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 등급을 표시하게 의무화했는데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까지 했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도 이 물 관리가 절실하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절수 설비를 설치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설치를 했는데도 네. 그것이 이제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설치가 되고 있는 제품들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이 절수 설비라고 부르려면 이제 검증을 당연히 받아야겠죠. 예. 간단하게 이제 보자면 공중 화장실 수도꼭지의 경우 1분간 물을 틀었을 때 5리터 이하로 나와야 합니다. 예. 이 대변기와 소변기는 한 번 쓸 때 각각 6리터, 2리터 이하여야 하거든요. 이 기준에 맞으면 절수 설비라고 할 수 있고 시험 성적서를 근거로 해서 환경 표지 인증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저희가 취재한 학교와 교육청도 이런 시험 성적서를 믿고 절수 설비를 설치한 거거든요. 이 민간 건설사도 건축물 준공 검사를 받으려면 절수 설비 설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시험 성적서도 있고 인증도 받았으니까 예. 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간에서 내가 이걸 제품을 생산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토출량에 맞춰서 그렇죠. 제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시중에는 다 그렇게 들어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물 절약 효과가 없다. 이건 그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 절수 설비를 인증하는 법적 기준이 엉터리라서 그렇습니다. 이 앞서서 절수 설비로 인증받으려면 대변기, 소변기는 6리터, 2리터, 공중화장실, 수도꼭지는 1분간 5리터의 기준을 예.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지, 화면에 나오고 있는 대로. 네. 예, 예. 그러면 절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제품에 수돗물을 흘려보내야 네. 할 텐데요. 그런데 약 1기압의 수압에서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네네. 여기서 시작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일반적인 수압은 1기압이 아닙니다. 이 정도 수압이면 물이 졸졸 이렇게 나오는 수준이라 더 강하다는 얘기네요. 더 약한 지금 더 약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시험 받을 때 기준은 더 약한데 그렇죠. 실제 건축물에서 1기압이면 물이 졸졸 나오는 수준이라서 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네. 저희가 취재한 교육청과 이 학교의 경우는 수압이 2에서 3기압 수준이었습니다. 네. 시험 기준의 2에서 3배인 건데요. 1기압이라는 약한 수압으로 시험한 절수 설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예.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건축물에 쓰이는 2에서 3기압 수준의 수압에 맞게 절수 설비 검증을 받도록 이 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이유가 모읍니다. 있었네요. 그러니까 인증받은 제품을 써라 하는데 그 인증의 기준 자체가 그렇죠. 잘못 잡혀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훨씬 약한 수압을 기준으로 기준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죠. 약한 수압이니까 당연히 물이 적게 나올 그렇죠. 테고요. 예, 예. 그런 제품을 높은 수압인 건물에 쓰니까 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러네요. 구조로 예, 실제로는 만들어진 뭐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공장소에서는 뭐 2, 3기압 수준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네. 그럼 이제 법을 바꿔야겠네요. 이게 뭐 어떻게 좀 환경부에 좀 문의를 해보셨는지요? 네, 환경부는 일단 법을 바꾸면 지금 현재 이 절수 설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 있을 텐데 예. 이 기업의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미 이렇게 20년을 해왔으니까 그렇죠. 부담스럽다는 이미 거겠네요. 만들어진 제품도 있을 테고요. 네네. 이 물 절약에 집중하기보다는 기업 측 논리를 이제 대변하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절수 설비가 물 절약 효과가 없다는 걸 아느냐는 질문에도 네. 알고는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로 절수 효과가 없는지는 지금까지 조사를 벌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 환경부뿐 아니라 자치단체도 이 문제이기나 마찬가지인데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설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산시나 일선 자치단체가 조사하고 점검을 해야 하는데 네. 단 한 곳도 조사를 벌인 적이 없습니다. 이 물 부족 국가 이전에 물 관리 부족 국가라는 이 비판을 환경부와 자치단체가 그러네요. 새겨들었으면 합니다. 이 법을 바꾸는 문제는 이것은 글쎄요. 이 취지에 따르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필수죠. 고쳐야 되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게 안 된다면 시나 지자체에서 조례로 보완을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부산시는 근데 조례조차 없기 없군요.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